어느 날 저의 50년 지기 친구 경희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복했던 제 친구 경희는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없었고 이제는 나이 60을 넘어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죠. 무료함을 느낀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우리 부부 사이를 메마르게 했습니다. 미수가, 나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 우리 그거 할 때 넷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때? 생각지도 못한 경희의 제안에 저는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바로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희는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그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애원했죠. 남편과는 서로 의무만을 지키며 살아온 지도 오래. 경희의 제안은 그런 저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경희의 제안을 받아들인 첫날 밤, 우리 네 사람은 나이를 잊은 채 수위를 굶은 맹수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아, 너무 격정적이야.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 서로가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지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있는 방 안의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모두가 잊은 줄 알았던 본능이 그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찾은 새로운 즐거움과 짜릿함으로 우리들은 점점 현실에서 동떨어져 가며 열정을 되찾아갔죠. 겉보기에 이웃에 살며 서로를 잘 챙겨주는 50년 지기 단짝이자 이웃사촌인 우리들이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은밀한 만남은 점점 우리들의 현실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엄청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다른 이들은 상상만 해봤을 그 금지된 욕망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 내봅니다. 제 50년 지기 친구 경희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다니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죠. 저희는 한 번도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누구 한 명이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한 명도 그 근처로 따라갈 만큼 거의 친자매나 다름없이 지냈어요. 애들 키우면서도 늘 가깝게 지냈어요. 경희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지금도 꽤 풍족하게 살고 있어서 제가 경희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경희는 저에게도 너무 고맙고 소중한 친구였어요. 그런 경희가 어느 날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경희와 함께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끝나고 수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미숙아, 우리 나이가 있잖아. 솔직히 남편이랑 그런 거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희 눈빛이 달랐어요. 나 요즘 내 남편이랑 완전히 남남이야.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아. 근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생각해. 나도 아직 여자인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고. 저도 속으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과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있잖아, 미숙아. 우리 부부끼리 같은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게 어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희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서로 바꾸자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지. 근데 같은 방에서 4명이 함께 있는 상태로 말이야. 나도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렀던 욕구였을까요? 경희야, 그건 좀, 미수가, 우리 평생 착하게만 살았잖아. 애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봤어? 나 요즘 밤마다 생각해. 이대로 늙어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경희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들은 뭐래? 내 남편은 내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말했더니 처음엔 놀랐는데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대. 근데 미수가 솔직히 남자들도 똑같을 거야.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지. 내 남편 정우 씨도 분명 관심 있을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경희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대화도 줄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어지고 침대에 누워도 각자 벽만 보고 자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어요. 며칠 뒤 경희가 다시 전화했어요. 미수가? 내 남편은 괜찮대. 근데 너네 부부가 동의해야 가능한 거니까 정우 씨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알았어. 한번 말해볼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 등을 툭 쳤어요. 자기 깨 있어. 응, 왜? 우리 경희 부부랑 좀 특별한 거 해볼까? 남편이 돌아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야?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희의 제안을 전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는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근데 궁금하긴 해. 우리 이대로 살다 끝나는 게 맞나 싶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사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관계가 너무 메말라서.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한 번쯤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뻔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당연한 듯 놓치고 산다는 것이 경희의 말을 들어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고 대화를 한 끝에 결정을 낸 거예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자고 말이죠. 경희한테 우리도 하겠다고 전하자마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희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처럼 날짜며 장소며 다 정해뒀더라고요. 2주 뒤 토요일, 경희네 시골 별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2주가 어찌나 길던지요. 낮엔 평범하게 장 보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왔어요. 남편도 비슷했나 봐요. 둘 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밤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무슨 소리야? 자기가 하자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후회 안 할까 싶어서.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자기,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이야? 30년 넘었잖아. 그동안 우리 뭐 한 게 있어? 애들 키우고, 돈 벌고, 그것만 했어.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알았어. 우리 같이 가자.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경희한테서 자주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옷은 편한 거 입고 와. 너무 신경 쓰지 마.
준비물 같은 거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경인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별장에 도착하니 경희 부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경희의 남편인 상우 씨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더 어색해 보였어요. 경희도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어요. 다들 긴장했다는 거죠. 어서 와, 미수가.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하나.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얘기를 꺼내지 못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야 경희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알지?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근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누구라도 불편하면 그냥 놀다 가면 돼. 상우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경희가 제안했을 때 솔직 황당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부도 오랫동안 그냥 의무감으로만 산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 남편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숙이 말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이 나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너는 어때? 나는 떨리긴 한데 해보고 싶어. 우리 평생 착하게만 살았잖아. 이번 한 번쯤은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그럼 위층 방으로 올라갈까? 거기 큰 방에 침대가 2대 있어. 샤워하고 나서 천천히 시작하자.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과 처진 몸매가 보였죠. 내가 미쳤나?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샤워를 마친 상태였어요. 여보, 정말 할 거야? 자기는, 나는 당신이 원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죠.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경희 목소리가 들렸죠. 미수가, 우리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경희 부부가 들어왔어요. 모두 얇은 잠옷 차림이었어요. 경희도 긴장한 게 보였어요. 그럼 우리 시작할까? 경희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방 안 분위기가 묘했어요. 침대를 앞에 두고 우리 4명이 서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침대를 각자 쓰게 되어 침대를 2개 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 몰랐대요. 조명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론 별이 보였어요. 경희가 먼저 침대 한쪽에 앉았어요. 상우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부부는 반대편 침대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경희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색하네. 우리가 뭐 하려는 거야? 다들 피식 웃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상우 씨가 경희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말했어요.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서두를 필요 없잖아. 제 남편도 제 허리에 손을 두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응, 괜찮아.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옆에서 경희와 상우 씨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경희가 상우 씨 목에 발을 두르고 상우 씨가 경희를 끌어안는 게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상했어요. 민망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이었달까요. 남편이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며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입술이었어요. 근데 평소와는 달랐어요.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어요. 옆에서 누군가 있다는 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경희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귓가를 스치는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도 그걸 들었는지 숨이 거칠어졌어요. 여보, 남편이 제 잘못한 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의 옷에 손을 댔죠. 옆에서 비슷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옷이 벗겨지는 소리,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숨소리들. 경희가 또 소리를 냈어요. 이번엔 좀 더 컸죠. 상호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제 몸도 반응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옆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로 다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제 몸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귓속 말했어요. 여보, 나한테만 집중해. 응,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남편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계속 제 신경을 자극했거든요. 경희 부부의 호흡 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몰입했고 옆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같은 공간에서 매명이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경희가 크게 신음했어요. 그 소리에 저도 몸이 떨렸고 남편도 더욱 격렬해졌어요. 우리 네 사람의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죠. 얼마 후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네 사람 모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경희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진짜 미쳤다. 상호 씨도 웃었고 제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죠. 우스우면서도 황당하고 부끄러우면서도 후련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았어. 경희가 말했어요. 응, 또. 제가 대답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상호 씨가 일어나 물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물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친밀감도 느껴졌어요. 같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이랄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 한 가지에 동의했죠. 이건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뜨니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반대편 침대엔 경희 부부가 보였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근데 몸의 피곤함이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더라고요. 경희가 먼저 일어났어요. 미수가 깼어. 응, 커피 내릴게. 남자들은 좀 더 자게 놔두고 우리 아랫 내려가자. 부엌에서 경희와 마주 앉았어요. 커피 향이 퍼졌고 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너무나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어젯밤에 뜨거웠던 일들과는 대조적이었죠. 미수가 어때? 응.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너는? 경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나도. 사실 어젯밤에 옆에서 너희 소리 들으면서 되게 묘했어. 민망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더 흥분되더라. 나도 그랬어. 남편이랑 하면서도 너희 소리가 계속 들려서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 우리는 솔직한 얘기를 나눴어요. 각자 어떤 기분이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어색했는지. 친구니까 가능한 대화였죠.
미수가, 우리 또 할까? 뭐, 이거. 오늘 같은 거. 나는 또 하고 싶거든.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솔직히 또 하고 싶어. 근데 남자들은 어떨까? 내 남편은 괜찮을 거야. 어젯밤에 오랜만에 적극적이더라. 미숙이 내 남편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 평소랑 많이 달랐거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우 씨와 남편이 내려왔죠. 커피 냄새 좋네요. 상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4명이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평범한 친구들 같았죠. 근데 우리 모두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다들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좋았어요. 상우 씨가 대답했어요. 저희도요. 제가 말했죠. 경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아니면 계속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우리 미숙이가 원하면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희가 손뼉을 쳤어요. 좋아. 그럼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지.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 경희네 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규칙도 정했어요. 첫째, 절대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둘째, 이 일은 우리 4명만의 비밀이다. 셋째,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후회 안 해? 응, 오히려 좋아. 우리 오랜만에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 맞아. 나도 그래. 어젯밤에 당신 보면서 느꼈어. 아직도 내가 당신을 원한다는 걸.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첫 만남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일상은 평범했어요. 장 보고, 청소하고, 친구들 만나고. 근데 가끔씩 그날 밤 생각이 났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도 비슷했나 봐요. 가끔 저를 안으면서 귓속말했거든요. 여보, 나 다음 주말 생각하면 벌써 떨려. 나도. 드디어 2번째 만남 날이 왔어요. 이번엔 첫 번째보다 덜 긴장됐어요. 뭘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별장에 도착하니 경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수가, 한 달 만이네.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좋았어. 남편이랑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 너희는? 우리도. 오랜만에 젊었을 적 부부같이 지냈어. 저녁을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첫 번째처럼 어색하지 않았죠. 모두 편안하게 침대에 자리를 잡았어요. 경희가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했어요.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옆에 선 경희와 상우 씨도 서로를 안았죠. 첫 번째 때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더 익숙해졌고요. 남편이 제 옷을 벗기면서 속삭였어요. 여보, 이번엔 좀 더 자유롭게 해보자. 저도 남편의 옷을 벗겼어요. 열에서 경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좀 천천히. 그 소리에 제 몸도 반응했어요. 제 남편도 느낀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거든요. 여보, 소리 내도 돼. 어차피 우리끼리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을 놓았어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됐죠. 옆에서도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사람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경희의 신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몸이 떨렸고 남편은 더욱 강렬해졌어요. 옆에서 상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경희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죠. 경희야. 이상했어요. 다른 부부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소리로 공유한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그게 오히려 자극이 됐어요. 우리 모두 더 솔직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변했죠.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물었어요. 여보, 옆에서 소리 들리니까 어때? 좋아. 이상하게 더 흥분돼. 나도 그래. 우리끼리라서 그런가 봐. 안심이 되면서도 자극적이야. 경희 부부 쪽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경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자기. 응. 여보. 나도 느껴져. 우리 네 명의 리듬이 묘하게 맞물렸어요. 각자의 배우자와만 함께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얼마 후 제가 크게 소리를 냈어요. 남편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꽉 안았어요. 옆에서 상호 씨의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렸고 모든 게 절정에 달했어요. 잠시 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4명 모두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이 첫 번째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덜 어색하고 더 자연스러웠어. 상호 씨가 동의했죠. 경희가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미수가, 너 아까 소리 엄청 냈더라. 나 깜짝 놀랐잖아. 너도 만만찮았어. 상호 씨, 경희 진짜 대단하죠. 우린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이제 서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민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았죠. 샤워를 하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다음엔 언제 만날까? 경희가 물었어요. 한 달 후 제가 제안했죠.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만나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말했어요. 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맛도 있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각자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만남이 각자의 부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저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스킨십도 늘었고 대화도 많아졌죠. 여보, 우리 요즘 신혼부부 같지 않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 나이에 이럴 줄 몰랐어. 다 경희 덕분이네. 그 친구가 제안 안 했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맞아, 고마운 일이야. 그날 이후로 매달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죠. 세 번째 만남부터는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 우리 4명은 서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각자 배우자와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은 경희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있잖아, 이번엔 조명을 좀 더 밝게 해볼까? 어차피 우리끼리인데 너무 어둡게 할 필요 있어. 처음엔 다들 망설였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다 보인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상호 씨가 말했어요. 해봅시다. 우리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남편도 동의했고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달랐어요. 조명이 밝아지니까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경희와 상호 씨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그들의 움직임까지. 근데 이상하게도 옆에서 뭔가 보인다는 게 더 자극적이었어요. 일부러 쳐다보진 않았지만 눈끝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경희의 긴 머리가 흔들리는 게 보였고
상호 씨의 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제 남편도 느낀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여보, 나 오늘 이상해. 너무 흥분돼.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도 옆의 존재를 계속 의식했어요. 그게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죠. 경희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맞춰 저도 숨이 가빠졌어요. 미수가, 경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봤죠. 경희가 상호 씨 품에 안긴 채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요. 우리 진짜미지? 응, 완전히.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각자 배우자에게 집중했죠. 상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희야, 옆 신경 쓰지 마. 미안. 근데 이게 더 좋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호 씨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든든했어요.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보, 나 오늘 너무 좋아.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도. 우리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낄 줄 몰랐어. 시간이 흐르면서 매명의 호흡이 점점 빨라졌어요.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죠. 땀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가 뒤섞였어요. 경희가 먼저 절정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고 상호 씨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도, 여보. 우리 네 명이 거의 동시에 절정을 맞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았죠.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하면서도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절정을 맞이했는데도 제 남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하고 싶어. 흥분이 가시질 않아. 60이 넘은 나이면서도 젊은 사람처럼 다시 또 욕망을 채우려 드는 남편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제 남편이 그러자 옆에 있던 경희 부부도 자극을 받았는지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은 그렇게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석 달, 6달,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죠. 우리 네 명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평소에도 자주 만나 식사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죠. 겉으로 보면 그냥 친한 부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게 묘한 유대감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24번을 함께한 셈이죠.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색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딸과 사위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러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요즘 보면 저희보다도 더 신혼 같으세요. 정말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죠. 경희 부부도 마찬가지였대요. 미수가, 우리 남편이 요즘 완전 딴 사람이야. 집에서도 자상하고 나한테 관심도 많고 우리 남편도 그래. 이 나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어느 여름날 우리는 경희네 별장에 모였어요. 이날은 조금 특별했어요. 2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경희가 샴페인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2주년 축하하자. 축하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상호 씨가 말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활력을 줬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모임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남편이 동의했죠. 샴페인을 마시며 우리는 그동안의 추억을 나눴어요. 처음 만났던 날의 떨림,
점점 익숙해지던 과정,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까지. 시간이 흘러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젠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준비를 했죠. 침대에 누우니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래 하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래, 자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하자. 옆에서 경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 80까지 하는 거야. 모두 웃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됐죠. 이제는 이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했죠. 각자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경희의 신음소리, 상우 씨 낮은 목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떨리.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미수가, 응, 고마워. 나한테 이런 제안 받아줘서. 나도 고마워. 경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각자의 배우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 모든 게 끝났을 때 4명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도 좋았어. 상우 씨가 말했어요. 응, 매번 새로운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죠. 우리는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내려왔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진짜 특별하지. 경희가 말했어요. 그럼 이런 관계 흔치 않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앞으로도 계속하자.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상우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의 만남은 5년째를 맞이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조금씩 늙어갔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어요. 얼마 전에 경희가 전화했어요. 미수가,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뭐래? 그냥 친구들 자주 만나서 그렇다고 했지. 근데 진짜 그래.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 좋아졌고 경희 부부와의 우정도 깊어졌죠.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제 인생에 활력을 줬어요.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다시 별장에 모였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벌써 가을이네. 상우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나이도 먹는구나.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죠.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 마음은 아직 젊잖아. 경희의 말에 모두 동의했어요. 저녁을 먹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5회째 하는 일인데도 여전히 가슴이 떨렸어요. 이 떨림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참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 그래. 누가 믿겠어. 60 넘은 부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나는 후회 없어. 오히려 감사해. 여보 만나서, 경희 부부 만나서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만약 경희가 그날 제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메마른 부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됐죠. 이제는 정말 편안했어요. 서로의 호흡 소리, 신음 소리, 모든 게 익숙했죠. 경희가 소리를 냈고 저도 따라서 소리를 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남편과 상우 씨의 낮은 신음도 들렸어요. 다 같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사랑을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길어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체력이 더 좋아진 것이 느껴졌죠. 한참이 지나서야 방 안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고 그때 4명의 손이 서로 닿아 있었죠. 행복해? 경희가 물었어요. 응. 제가 대답했죠.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상우 씨가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떨어지는 오솔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미수가, 우리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기절하겠지. 엄마 아빠가 이런 걸 한다니. 그러게.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다쳤잖아. 오히려 다 행복해졌고.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엔 뭐 할까? 글쎄,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지. 아니, 특별한 거 해볼까? 우리 이제 베테랑인데.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가 무슨 베테랑이야.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게 최고야. 그것도 그래.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끔 누군가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돼요. 근데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니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네 명만 아는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만날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요. 각자의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모두가 더 행복해졌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이 느껴지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경희가 그날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메마른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았을 거고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참고 살았겠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설레고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다음 모임을 기다리는 것도 즐겁고요. 이게 바로 사는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레고 사랑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메마른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저희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경희 부부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요. 이게 제 삶이에요.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행복한 제 삶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